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결혼식이 싸구려로 보이죠. 그녀는 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가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공식 행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고 내 친구의 신부가 나한테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당신은 교육받지 못한 쓰레기가 내 남편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TI의 눈을 잘라야 한다고 말한 건 당신이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손을 씻고 있어요. 그녀는 사람을 액면 그대로의 학력이나 직책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저는 릭입니다. 그저 겸손한 피아니스트일 뿐이고 집에 쓸 글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즈바와 레스토랑에 들러 피아노를 치면서 마음껏 연주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길거리 포소에서 연주도 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돈을 조금 벌었어요. 별로 열중하지 않아요.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제 밥이 된 피아노 테너 3살 때부터 어른들과 섞인 콩쿠르에서 강제로 레슨을 받았어요. 신동이라는 상을 자주 받았어요. 뒤돌아보면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생활이 망가졌고 공동주택 상황이라 외딴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던 게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소음과 규칙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음악실에 가서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곡을 완성했을 때 뜻밖에도 소리를 바라보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와우, 초판의 1분 왈이었죠. 맞아요. 놀랍습니다. 또 무엇을 잘 연주할 수 있나요? 심트레이레이를 연주하자 그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야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연주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서 매일 여기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연주해요. 방금 가보니 그 사람이 내 피아노에 대한 열정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톰입니다. 내일 다시 들으러 가실래요? 저는 릭이에요. 거의 매일 연주하니까 라비 시간이 나면 톰과 악수를 했죠. 그날 내 솔로 공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중이 있었고 톰과 가까워졌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재무부에서 대단한 인물이고 그 사람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톰, 글쎄 나는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린다. 좀 괜찮은데 바이올린이 터프한 것 같아. 그래. 힘들어서 내가 잘못하니까 엄마가 왜 못 치냐고 자꾸 혼난다. 톰은 슬픈 표정을 짓더니 순간 표정이 확 밝아졌다. 너무 밝아서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릭의 피아노 연주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 바이올린이 내 피아노에 충분히 맞을 때까지야. 알았어.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함께 연습하자. 중학교 때. 알았어. 톰은 그 당시 말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서 멀리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직접 그 사람에게서 알 수 있었어. 그래? 그렇구나. 같이 연습은 못할 것 같은데 미안. 괜찮아. 내 말은 너도 꿈이 있단 말이야. 맞아. 꿈. 사실 내 꿈은 최근에야. 신경 쓰지 마. 톰이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가 자기 감정을 존중하기를 멈췄어. 내가 묻지 않았어. 대신 더 이상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다고 맹세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우리는 함께 놀아야 합니다. 톰도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연결하여 향후 세션에 대한 약속을 봉인합니다. 톰에게 내가 하지 못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는 휴대폰도 없고 집에 전화하느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서 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네, 우리의 길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결국 고향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클럽에도 가입하지 않고 방과 후 시간을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확신했던 탐에게 뒤처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레벨업 그의 부재 속에서 나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내면에 불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8학년의 무더운 여름 기온에 일어난 사건은 소름 끼치게 했다. 아빠, 엄마와 나는 아빠가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병원 침대에서 진찰을 하던 중 그는 직장에서 쓰러졌고 전화를 받은 후 서둘러 학교를 일찍 떠났습니다. 그는 우리 전화에 거의 응답하지 않았으며 매우 약해 힘이 남아있는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솔로 연주 듣고 와 너 피아노 진짜 잘 친다 톰. 우리 반 여자애들이 거기 박수 치는 소리 음악실을 가득 채우는 소리 박수 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지니까 결국 혼자가 됐어. 과장되게 리듬에 맞춰서 이상한 동작을 해서 쑥스러워서 결국 커트한테 답장을 하게 됐어. 고마워요. 멋있는 척 하려던 것 같아서 부끄러움만 커져갔어. 그게 얼굴에 드러날까봐 걱정되니까 넌 맨날 여기서 놀아. 제이 난 거의 매일같이 조용한 타입이라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방과 후 노는 이 순간이 유일한 안도감을 느꼈어. 정말 대단해. 내일 또 와서 들어도 될까? 그 말을 듣고 나 톰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너무 기뻐서 대답할 때 올 뻔했지만 그러다가 이게 뭐야 풋꼬마들이 내 아케네 적 머리를 끌고 가는데 아멜리아가 내 반에 나타났어. 그녀의 평신도 3명과 함께 매일 가난하다고 나를 조율해줬어. 그 3명의 해너들이 합류해서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꾀꾀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난동을 피우곤 했어. 왜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었는데 주변에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서 분위기가 다운됐어. 아멜리아 제레드가 야만적인 웃음을 지으며 내 피아노 연주를 즐기던 여자애들이 완전히 차분해졌어. 누가 정말 분위기를 다운시키는지 궁금했어. 이것저것 싸웠지만 아쉽게도 입으로 말할 용기는 없었어. 미안해 밖에 할 수 없는 욕설이 너무 심해서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음악실을 나와 집까지 달려갔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피아노를 계속 쳤다. 아멜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나의 노력에 늘 찬물을 끼얹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어떤 모욕을 가해도 나는 일심으로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건반을 두드리는데 내 피아노 연주가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 숨이 차서 땀이 온몸에 배어나오기 시작했어.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어느 순간 내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가 사랑에서 궁지에 몰린 마음의 압박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것은 무서운 존재에 의해 압축된 마음의 왜곡을 풀어주는 수단이었고 본질적으로 현실 도피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내 안에 끔찍한 기분을 씻어낼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또 가네요. 방을 읽을 수 없나요? 날이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자 아멜리아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학교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모욕에 공세를 당하는 악몽 같은 삼각관계에 더 큰 절망에 빠졌다. 자기야. 아버지는 차갑게 수건을 덮고 어머니는 오른팔을 붙잡고 우는 아빠.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연주를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때 극심한 후회를 느꼈다. 나는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어서 학교에서 계속 뛰었다. 많이 발전했다. 이 모든 생각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 아버지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것은 엄청나게 답답했다. 우리 엄마와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반은 독일인이었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4분의 1 독일인은 엘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릭을 환영합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개를 쓰다듬으면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도 그 재즈 클럽에 가셨나요? 여기 온 이후로 저는 어떤 교육기관에도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술집에서 술집으로 다녔어요. 동네에서 피아노 솜씨를 뽐내며 거기서 얻은 팁을 활용해 어떻게든 조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간은 흘러 자칭 피아니스트 트릭이 30대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와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살던 아파트에 방을 빌려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했다. 틈만 나면 세계를 떠돌며 온갖 사람을 만난다. 관점을 공유하고 모든 만남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제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공연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대해 꽤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연주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피아노 나른한 늙은이가 갑자기 나타나 슈베르트 레네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프렌치 선술집에서 내가 레벨의 유도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 1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에게 듀엣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저처럼 항상 솔로였던 사람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흔쾌히 동의했는데 그냥 따라하기보다 그 여자가 정말 대단했어요. 실제로 리드해서 우리의 첫 듀엣이 겁나 큰 성공을 거두었고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피아니스트로서 레벨업하는 세상을 계속 담담하게 여기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행 후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온 내 아파트, 여기 쌓여 있어요. 우편함을 보니 안에 편지 등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우편물이 들어 있었어요. 집주인에게 해외여행을 간다고 말한 이후로 거기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로 떠나기 전에 알리는 것을 깜빡 잊고 우편물이 너무 쌓여 이웃들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집에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집주인님 무사하시네요. 그럼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짐을 반까지 들고 왔는데 우편물을 뒤져보니 대부분 공과금 청구서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온 전단지였죠. 뭐야 이게 뭐야. 유난히 호화로운 봉투가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화려한 청첩장을 받고 있어요. 봉투 뒷면을 보니 그 죄인의 이름이 톰 아멜리아예요. 톰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 친구의 이름을 보고 좀 신났어요. 편지를 보내자고 얘기했는데 9학년 여름부터 아예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잊은 건 아닌 것 같다. 특유의 상향슬링 대본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서 둘 다 혼자 웃으면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지 트랙이 좀 심했지만 결혼식 당일 장소에 도착하니 피로가 쉽게 풀렸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고급 호텔이 되려고 이렇게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행사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릭이 자리를 찾는 동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톰 축하합니다. 당신의 결혼식 고마워요. 15년 만에 좋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술을 만나서 기뻐요. 우리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 옆에서 굳게 악수하며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좀 놀래서 은행장이 되셨네요. 제이 감사하게도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한동안 독일에 계시지 않았나요? 저는 동네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추가 연구를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톰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톰은 이쪽을 바라보며 나중에 잡으라는 듯 오른손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인에게 인사하려고 조깅하러 갔는데 왠지 신부는 뒤에 남아서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릭 음악실에서 매일 피아노 치던 릭 그래 그게 나야 하너야. 중학교 중퇴자 문장 끝에 특유의 길쭉한 억양, 조롱하는 단어 선택, 그리고 초대장에 아멜리아라는 이름. 나는 신부 아멜리아가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멜리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톰은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본들을 정말로 잘라버릴 권리가 있습니까? 톰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톰 은행에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할 거예요. 그 계좌도 닫을게요. 왜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깜짝 놀란 톰 옆에 있는 신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 신부가 나한테 중학교 중퇴자 H와 인연을 끊으라고 해서 카멜리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톰이 질문에 그녀가 버림받은 것 같아서 타락한 수영장 남자가 주변에 있으면 분위기가 망가져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지. 누가 보고 있든 신경 쓰지 않았어. 야,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결혼식에 초대했니? 아멜리아 릭한테 너무 사과했어.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미안, 내가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 결혼식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릭 잠깐만요. 내가 몇 미터 걸은 후에 릭 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탐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리드를 따라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릭은 고개를 들어 톰 사과해야 할 사람. 난 너무 감정이 격해졌는데 신부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아멜리아, 내 말 좀 들어봐. 톰이 자신만 시선을 자기 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릭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는 15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은 재무부 관료였는데 정말 엄격했다.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너무 많았다.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라는 같은 반 아이들과 공통점이 별로 없었다.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내가 피아노를 쳤던 경험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도록 강요받은 것 같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놀게 되었어요. 그 시절이 너무 싫었어요. 집에 오면 엄격한 감독하에 다시 공부하고 연습해야 탈출할 수 있었어요. 방과 후 몇 시간 동안 학교를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어요. 톰과 둘이 있을 때였죠. 내가 6학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더 이상 집에 피아노를 살 여유가 없었던 때이기도 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신부는 이제 톰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음악실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강아지 왈츠가 연주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톰은 누가 연주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 음악 선생님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연주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음악실에 들어가자 초등학생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하기 쉬운 곡인데 단순히 능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신부님을 만난 날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네요. 릭, 당신의 연주가 내 상처받을 뻔한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톰은 내 연주를 그의 부모님의 압박으로 인한 몇 안 되는 위로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음악실에 계속 오곤 했습니다. 그 후로 당신은 연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연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내가 싫어하던 바이올린이 완전히 변신해서 중학교 입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격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톰과 헤어지는 게 조금 외로웠지만 내 연주가 그 바탕이 되었다는 걸 알기에 저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제 연주에 대해 칭찬을 받았지만 톰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누군가를 구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부 아멜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남자는 후회든 고마움이든 지금의 남편을 위해 밑거름을 준 사람이었어. 아멜리아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 힘들었던 시절 피아노 소리가 너를 변화시켰어.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아멜리아를 바라봤다. 나를 보지 말고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해서인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우연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만남은 아주 드물다. 내가 큐피드를 연기한 줄도 모르고 릭, 톰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다. 사실은 톰이다. 응, 놀랐다. 내가 행사장에 왔을 때도 당신 아내는 내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톰은 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 셋 모두 웃음을 터뜨린 후에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땅바닥으로 쳐졌나 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끔찍한 말을 했어. 와, 잠깐만. 아멜리아. 톰은 그녀에게 감동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결혼식 하객이 주 신부에게 인사를 하면 긴급 상황이었다. 꽤 어색한 루머로 변할 수도 있는데 릭이 학교를 그만둔 후 중학교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다. 후회가 돼서 졸업하고 너희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가버렸다. 그럼 알았어. 이제 고개를 들라. 아멜리아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물로 인해 화장이 망가졌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손질이 필요한 것 같았지만 우리 가족은 꽤 엄격하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을 알다시피 가족도 꽤 힘든 것 같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녀가 나에게 그 불쾌한 말을 한 것은 분명히 그녀가 졸업한 교육적 혈통에만 관심이 있는 그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뿌리내린 가치관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고 인류 타이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사과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멜리아는 나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자고 제 절친한 친구 톰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나면 분노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지 거의 잊어버릴 뻔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와서 답례로 어미려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화장을 새로 하라고 격려했고 탐은 그 일에 대해 내가 통제하고 있어요.
기대하며 절친한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곧 신부의 드레스를 갈아입고 연회 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화려한 춤을 추었고 그 후 제가 계획을 시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희미하게 조명이 켜진 곳으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은 이제 다음 ACT를 위해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천재 피아니스트인 릭의 연주가 지나친 속에 이후에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그 주위의 릴리 비스였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연주할 생각도 했던 곡이어서 내 첫 연주가 내 가장 친한 친구 톰의 결혼식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긴장감은 재즈바나 거리에서 연주하는 것과는 달랐어. 첫 번째 곡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10초 정도의 짧은 멈춤 후 순식간에 나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었다. 동시에 톰은 일어섰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획자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계획이었다. 깜짝 신랑이 숨긴 바이올린을 꺼냈다. 테이블 밑에서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눈을 마주치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두 번째 곡을 시작했다. 이알스 여행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추억은 나른한 남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듀엣을 했는데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톰과의 듀엣은 내 기억에 그 누구보다 훌륭했어요. 사운드가 서로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완벽했어요. 기쁨과 바이올린 선율이 느껴졌다. 연주할 때 눈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신부를 포함한 청중 모두 눈물이 흘렀다. 정말 완벽한 연주였다. 피아니스트 릭과 바이올리니스트 톰 사이의 15년의 약속 두 이제 마지막이 현실이다. 음표와 공명이 사라지자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릭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당시에도 악기를 연주했지만 나는 부탁받은 천재 피아니스트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듀엣인데 감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미룬 것 같아요. 그때 톰은 바이올린을 전혀 즐기지 않았던 반면 나는 늘 피아노를 좋아하고 연주해왔는데 어쩌면 거기에 공백을 느꼈나 봐요. 오늘 여기서 듀엣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는 장소가 다시 한번 박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은 여기서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그를 소개하겠습니다. 릭, 그는 계획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릭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피아노 신동인 그 사람은 자신의 연주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모두들 부탁을 드리며 탐이 설명했듯이 그의 유튜브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 채널을 조회했습니다. 최근에는 내 국제 콘서트의 공연과 클립을 보고 수많은 커미션을 받아 작곡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 작품 중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돈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지만 은행에 약 7억 달러가 있습니다. 톰 은행 계좌는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계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이에요.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톰은 홀에 있는 모든 박수와 시선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여름쯤부터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게 머리를 숙였을 뿐입니다. 익명의 편지가 내 책상과 로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했습니다. 터프가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조심하세요. 흔들림을 경계하세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독특한 라이징 필체로 적힌 BS는 그 무렵 어미려가 음악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나를 괴롭혔지만 한 번도 내 연주를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연주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작품은 관객들과 애프터글로를 공유했고 공연을 즐긴 후 나를 집에 가는 길에 재빠르게 보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글자 뒤에 있는 손글씨를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청첩장에 있던 것과 똑같아서 확인하려고 아멜리아한테 몇 번 연락했는데 끈질기게 딜을 하더군요. 너무 캐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혼자 간직하고 묵묵히 감사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보드 아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피아노가 정말 멋지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추가 조사 결과 그 노래가 특정 악마 퇴치 영화의 주제곡으로 밝혀졌네요. 후렴만 연주했는데 그들은 신이 났어요. 그것은 가짜 가조커 물건 등에 대한 영화의 툰즈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고 그것은 큰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소라는 진정되고 신혼부부가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릭,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은행 계좌 폐쇄에 관한 일이 사실인가요? 톰이 그렇게 말했고 아멜리아가 나를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물론 아니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어서 미안했어요. 톰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 돈에 대해 말했지만 그렇군요. 그 7억 달러를 정식 학교가 아닌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을 때 누구도 재정적 제약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꿈에는 2명의 친구가 탑승했는데 그들은 내 음악적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고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장소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번에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어미려는 그것이 그녀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를 좀 여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최고의 친구가 아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제 채널에서 마이어 프렌즈즈 고 리브라는 제목의 새 동영상을 봤습니다. 사랑의 꿈과 삶이 같은 부분을 맞이하는 메들리입니다. 결혼식에서 연주했는데 그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톰과의 듀엣을 게시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간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졸업장이나 자격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나는 중학교 교육만 받았지만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아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지만 실제로 익명의 편지를 보내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나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보여주는 어색한 방식이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떤 곳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요.